이제 소방기계 하면은, 소방기계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수계의 대표적인 것이 스프링클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프링클러.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스계 대표적인 것이 CO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때 스프링클러가 뭐 물리적 특성 나오고 어쩌고 나오는데 요즘에 전통적인 스프링클러 문제도 있잖아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막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잘 안 나오는 추세야 요즘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앞으로 대세는 무조건 이제 습식 같아. 오동작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이런 개념 같아. 오동작은 않고 오동작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요즘에 어디 가나 어디 회사나 안전환경팀이 굉장히 뭐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전환경팀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 소방시설에 대해서 좀 더 가장 신속하게 화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차장에도 준비 작동식보다는 습식 알람 밸브를 설치해라. 뭐 가스계보다는 웬만하면 수계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그 다음에 가스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CO2. CO2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CO2는 살인가스일 확률이 높다고. 방출되면 일단 한 번 마시면 그냥 죽어버린다고. 왜? 248장이 그랬잖아요. CO2는 2%, 4%, 8%, 10%, 20% 해갖고 불쾌감, 두통, 그 다음에 호흡곤란, 의식불명 20%면 즉시 사망이에요. 즉, 한 번, 이거 뭐지? 이렇게 해갖고 마시면 그냥 눈 뜨면 그냥 하늘나라는 뜻이야. 즉시 사망인데, 근데 우리나라 CO2는 몇 프로 설계한다고요? 최하? 34% 설계. 그러니까 방출되면 죽어본다는 소리야. 20%면 즉시 사망인데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CO2 설계를 자제해. 지금 이온물에서도 지금 자제하는 추세. 이온물에서도 옛날에 무조건 CO2를 하다가 옛날 어디 뭐 업체에서 막 오동작에 의해서 방출되고 하다 보면 점검업체 이런 분들 많이 죽다 보니까는 굉장히 뭐 CO2는 많이 안 쓰는 추세고 요즘에 뭐 이너젠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온물 같은 경우는 요즘엔 이온물은 대부분 포. 네? CO2를 굉장히 뭐 동남아 같은 데는 아직도 CO2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소화 효과가 좋으니까 무조건 완전 인명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도 나왔네 이제 대충. CO2는 인명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인명안전 해가지고 나오는 법이 하자안전 규준이 무지막지하게 바뀌었어. CO2에. 인명안전상 확보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시설 등이라 해갖고 추가가 됐잖아요. 표지, 시각 경보기, 안전시설 등 했잖아요. 표지나 시각 경보기, 뭐라고? 그래서 안전시설, CO2의 안전시설 등에는 자, 시각 경보기 하자는 이건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던 거야. 근데 이제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틀리니까 시각 경보기, 그 다음에 안전 표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부치제는 어떻게 설치해라. 선택 밸브는 2차 측에다 설치하는 거, 저장용기에다 저장용기 실에다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실에다가 신호를 받아갖고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제가 볼 땐 실에다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 선택 밸브 2차 측에다 이렇게 꽂아가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실에다 보면은 SVP 있는데, 이제 여기는 RM이지, RM. SVP가 아니라 RM의 수동 조작함, 이 RM에서 연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각 경보기나 감지기 AB 있잖아요. 거기에 연동을 해가지고 방출 표시등 같은 것은 가스가 방출됐을 때 나온 것이 방출 표시등이잖아요. 미리 나오는 거, 사이렌 같은 거 이렇게 연동을 해갖고 그때 좀 이렇게 뿌려주는 거 아직 정확한 세부 규정은 안 나왔어.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써야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부치제 같은 내용 같은 것을 한번 갖고 와야지. 그래서 딱 나왔잖아. 어떤 식으로 해라 부치제가. 나머지는 뭐 하나 이게 안전시설 등이야. 그러면 안전시설은 또 그 전에 또 있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설치하는 수동 잠금 밸브가 있었잖아요. 수동 잠금 밸브. 수동 잠금 밸브를 여기다 설치하지 말고 선택 밸브보다 설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표시, 즉 템퍼 스위치 같은 경우를 여기 제어반에다 설치를 하지 말고 수신기, 우리가 말하는 하재 표시반에다가 요 설치를 해라. 이거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또 소방안전은 교육자료 책에 있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용어 명칭에 정확하게 안전시설 등은 시각경보기 표지 부치되고 용어를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CO2 소화 설비의 안전성 향상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자 CO2 소화 설비는 안전시설 등과 그 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안전시설 등에는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는 수동 잠금 밸브 사이렌, 방출 표시 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는 거지, 별도로. 다 넣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용어 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법이, 가스계는 내가 나올 것이 또 있어. 뭐가 또 있어? 할로겐 화물이나 가스계 보면은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은 고려된다. 이렇게 갖고 뭐 있어? 과학 배출구 관련해서 또 나왔잖아, 추가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학 배출구는 고려를 해야 돼. 자, 여기 실에 여기다가 과학 배출구를 하나 딱 설치를 하는데, 이 과학 배출구 설치할 때, 여기에서 방출되는 압력 하나 계산해야 되지. 이 압력하고, 여기서 견디는 압력하고, P2하고, P1, P2 계산해야 되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소화 농도 시간도 고려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허용 강도 막 이런 거, 소화 농도 유지 시간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네 가지 조건들을 싹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렇죠? 여기에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라고 돼 있어. 고체 에어로졸도 시험에 나오고 나서 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소화 밀도 유지 시간 돼 있잖아요. 왜 우리는 쇼킹 타임이라 하면은 설계 농도 유지 시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아니고 소화 밀도 아니면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 쇼킹 타임에 더 가깝다. 즉 NFP에도 약재가 방출되고 이 방출되고 85%까지 되는 시간, 즉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화 농도 유지, 설계 농도 유지 시간보다 여기서부터 대각선은 소화 농도 유지 시간, 이것을 더 따지더라. NFP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설계 농도 유지 시간보다는 설계 농도란 말은 있어. 설계 농도란 말은 있어요. 우리 하재안전 기준에. 소화 농도에다 안전계수를 곱하면 설계 농도가 돼. 근데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란 말 자체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화 농도 유지 시간 나왔어. 분명히 나왔죠. 소화 농도 유지 시간. 소화 밀도 유지 시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쇼킹 타임이라고도 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 맞은지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맞은지. 예? NFP에는 85%까지 내려오는 시간, 약재가 방출됐을 때 85%까지 내려오는 시간이니까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 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된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야, 문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말은 아니고 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수계, 가스계 소화설비 가지고 이런 내용 같은 거 법이 개정된 만 일단 갖고 가시면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진은 기본적으로 건물과 일치화를 하고, 일치화는 뭘로 한다고요? 버팀대도 하고 기본적으로 행가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가. 그리고 가압 송수장치나 이런 것들은 뭘로 한다고? 스토퍼 같은 걸로 해요. 스토퍼 플러스 앵커볼트로 한다고. 그래서 행가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배관하고 배관 상부하고 여기서부터 15cm 이내 150mm 이내일 때는 행가만 법에 맞게끔 적용하면 이것만 갖고도 건물과 일치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치화는 버팀대 해야 돼. 버팀대 하면은 당연히 세 장비까지 같이 갖고 가서 해야 돼요. 세 장비는 버팀대 길이를 산정하는 값이다. 지금 시험 문제 이것만 나왔어. 세 장비.
뭐 수평 그래갖고 그 하중하고 이렇게 뭐 자골연상 해가지고 그 계산 문제 이게 2번이나 나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버팀 때 1차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유연성을 주더라. 유연성은 뭘로 준다? 지짐, 분리, 이음, 그 다음에 장치, 그 다음에 가요성 이음장치. 지금 후렉시블 튜브 이거 시험에 나왔어. 가요성 이음장치. 그 다음 지짐, 분리, 이음하고 이격거리, 이걸로 유연성을 둔다. 이거 2개가 상호 보완이 돼. 이격거리 설치하면 지짐, 분리, 이음 안 해도 되고, 지짐, 분리, 이음을 설치하면 이격거리 안 해도 되고, 즉 프리액션 밸브 설치해갖고 벽을 간통해갖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펌프실에 프리액션 밸브 설치해서 벽 간통되는 부분. 이격거리 안 뜨면 앞뒤로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면 3cm 이내에다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면 되는데 아무리 조족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래서 최소한만 뜯고 양 옆에다가 30cm 이내에다가 지진 분리 이음 지금 주진 분리 이음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마침 여기 있네. 요거 지진 분리이음 배관이 가면은 요걸로 해갖고 요거 딱 연결하면 고무 딱 있고 배관을 파가지고 지진 분리이음 옛날에는 현장에서는 글로브 조인트라고 우리 영어로 정식 명칭은 플렉시블 커플링 그러고 커플링이라고 지진 분리이음 뭐 이격거리 이게 상호 유연성을 주더라. 이거하고만 갖고 있으면 충분해. 나머지 한 마지막으로는 재현도 법이 바뀌었어. TAB 관련해서 거실 재현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요? 그런 부분 내용은 완벽하게 갖고 가셔야 돼.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 거실 재현 설비 TAB가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해요. 거실 재현 설비 TAB가 하나에서 뭐 60% 갖고 가고 전체적으로는 100% 이상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법이 개정되고 안 나와서 시험에 안 나왔던 내용들 같은 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갖고 가시면 된다.